겨울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눈썰 매장을 온타리주 토론토시가 안전 문제를 들어 폐쇄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아과 학교는 위험해 보이는 놀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발달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놀이를 즐길 때 비만이나 불안, 행동 문제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학교는 덧붙였습니다. 삶엔 위험이 뒤따르는데 어릴 적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위험을 다룰 줄 알아야 아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도전하고 스릴과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학교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놀이에서 안전 문제는 100%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안전이 확보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위험한 놀이를 중단시키면서 정서와 정신건강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와 10대의 우울증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구에서도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가 위험을 더 잘 감지하고 자존감이 높아 갈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어린이 단체는 학교의 권장 사항을 지지한다면서도 자녀의 나이와 활동 등을 고려해 썰매용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 지침은 항상 따르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어린이 중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는 단 21%에 불과합니다. 또 매일 적어도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캐나다 권장을 지키는 어린이도 28%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한 연구진은 레크레이션 센터와 놀이터가 폐쇄된 코로나 영향이 놀이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위험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학교의 발표에 일부는 예전에 뛰어놀다 다치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캐나다 스포츠 운동의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입원 자료를 종합해보면 아이스하키 관련 입원 건수가 연간 1000여 건, 스키와 스노보드는 2000건이 넘었으며 눈썰매는 170에서 20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을 위해선 여권번호와 말소된 주민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효한 여권 번호이고 또 아울러서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접수증과 선거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나 신청을 마쳐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이나 공관 방문, 우편도 가능하며 슈퍼마켓 등에서도 접수받습니다. 영상은 또 주차하기도 힘들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산다기에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네요. 여건만 있으면 다 해결되네요. 토론토 관할에서는 그제까지 국외 부재자 1,400여 명과 재외선거인 52명이 등록을 마쳐 아직은 저조합니다. 이에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고 신청 완료를 인증하시고 토론토 제2선관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시거나 친구 태그를 하시면 추첨 등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 영사는 90대 어르신이 만류에도 직접 차를 몰고 영사관에 오시는가 하면 작성한 종이 신고서 사진을 이메일로 신고한 80대도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 영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투표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는 토론토 총영사관과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그 어느 때보다 약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BC주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2,511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7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 더 늘었고 올해도 큰 걱정입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사망자의 77%는 남성이고 전체 10명 중 7명은 30에서 59세 사이이며 밴쿠버와 서리, 광역 빅토리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펜타닐이 가장 많이 검출되고 메스와 암페타민, 벤조디아제핀 순이며 주로 관리나 감독이 없는 실내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BC주 정부가 2016년 4월 약물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이후 14,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BC주민 22만 5천여 명이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사망 위험에 처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명은 오피오이드 중독입니다. 이 전문가는 안전하게 공급을 늘리고 약물 사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인지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접근 가능한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이외에 안전한 공급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속이나 처벌 대신 통증이나 외상, 신체 정신 문제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고도 했습니다. 약물 중독 관련 시민단체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모두가 약물 남용과 중독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전문가 조언을 따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캐나다가 구형 익스플로러 차량 9만 3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차량은 2011에서 2019년형 익스플로러 일부 모델로 앞 유리를 지지하는 금속의 고정 클립이 분리돼 틈이 보이거나 유리 측면 근처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 또는 과도한 바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21년 리콜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포드는 하지만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같은 문제로 문의를 받았고 앞서 예비 조사를 시작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주행 중 트림 분리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전 세계 224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3월 13일까지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를 보내 포드나 링컨 판매점에서 검사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 A필러 트림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온타리오주 놀스옥의 한 고교 인근에서 대형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17세 소년으로 가중폭행과 무기폭행 등 5건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청소년 형사법상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40분경 배털스트 스트리트과 핀치 애비뉴 웨스트 근처 주차장에 서 있던 일행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학생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자 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 소년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 뒤인 화요일 오전에도 학교 근처에 흉기 든 괴한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학교를 통지했으나 조사 결과 잘못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의 가구 브랜드 아이케아가 8천만 달러를 들여 1,500여 개 제품의 가격을 내립니다. 캐나다인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가계 재정과 가처분 소득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사측은 주택과 연료, 의료, 식품 같은 기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캐나다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장과 소파, 노트북 스탠드 등 1,000여 개가 넘는 제품의 가격을 할인하기로 하고 일부 인기 품목은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며 온라인에서 할인 품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47년 동안 고객을 만나온 아이케아는 단순하고 편리한 디자인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겨울철 코스요리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220여 곳에서 진행되는 토론토 윈터리셔스는 점심은 $20부터 $55까지, 저녁은 $25에서 $75 사이이며 토론토시가 제공하는 윈터리셔스 홈페이지에서 토론토와 노스욕, 에토비코, 스카보로에서 참여하는 식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식당별로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밴쿠버에선 다음 달 4일까지 400여 곳이 참여하는 다인아웃 밴쿠버 음식 축제가 열리며 가격은 $20에서 $65 사이입니다. 온타리오주 공무원들의 급여가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온주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교육 분야 공무원의 급여 인상폭을 3년간 1%로 제한한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공공서비스 노조에 속한 3만여 명은 2022년부터 소급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 2023년 3.5%, 올해 3%까지 총 9.5%의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온주 정부의 항소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소속 회원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리며 연대해준 덕분에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